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구분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 본태성 떨림은요, 단순 떨림으로 보시면 되고,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떨리거나 하는 단순 떨림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긴장할 때 이렇게 떨리지만 평온할 때는 잘 떨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3년 정도, 결국 시간이 지나도 몸에 어떤 동작이 이상, 그 다음에 막 느리게 걷거나 말이 어눌하게 나오거나 이런 등의 새로운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파킨슨병은요, 이제 처음 시작하기 직전에 전조 시기, 또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본태성 떨림처럼 긴장할 때만 떨리고 평온할 때는 안 떨리다가 시간이 이게 점점 지나면서 중기 정도 되면 한 3년 넘어서 4년 넘어서 중기가 되면 긴장할 때도 떨리고 그 다음에 평온할 때도 덜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떨리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파킨슨병은요, 이 떨림만의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강직, 그 다음에 서동, 동작이 느려지는 거죠. 균형 장애 등의 추가적인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동작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뭐지? 옷을 입는데 단추 잘 이렇게 꼈는데 옷을 이렇게 벗을 때 이렇게 벗는 동작이 잘 안 되지? 젓가락질이 이렇게 잘 안 되지? 글씨를 쓰는데 잘 안 써지네. 내 글씨가 아닌데 쓰면 쓸수록 점점 글씨가 작아지네. 그러면서 동작이 점점 느려지네. 걷는데 자꾸 남들이 왜 이렇게 늦게 걸어? 왜 그래? 동작이 점점 느려지네. 그 다음에 손의 동작, 발의 동작이 점점 더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균형장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말이냐면 균형장애 있으니까 어지러운 게 너무 자주 심하게 느끼게 되고 또 중기 이후가 넘어가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본태성 떨림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파킨슨병 환자하고 본태성 떨림 환자의 사례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죠. 자, 몇 달 전에 40대 후반인 분인데 본인이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또 의심이 되니까 또 큰 병이니까 다른 대학병원 가셨대요. 그래서 또 진단을 똑같은 파킨슨병이라고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자기 파킨슨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아니 파킨슨병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는 병인데 내가 연세 드신 분하고 다르지 않느냐. 나 젊다. 젊은데 내가 왜 파킨슨병 걸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분이 내가 증상이 오른손 떨림이 심했다. 그러니까 나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본태성 떨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킨슨병이 평균 발병 연령이 인터넷 보세요. 64.5세로 나와 있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커트라인이 64.5세가 아니거든요. 평균 연령이거든요. 자,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80이 됐을 때 파킨슨병 진단받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80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으면 평균이 64.5세예요. 커트라인이 아니고. 그럼 평균 64.5세가 이 평균으로 맞춰지려면 80에 파킨슨병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면 편차상으로 49.5세인 분도 있어야 64.5세의 평균이 맞춰지는 겁니다. 의외로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이 되게 젊은 나이긴 하지만 파킨슨병 진단받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은 편입니다. 꽤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분이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 설명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요, 난치병 환자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심리죠. 이게 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초반에는 심리적으로 그 질병을 거부하는 심리가 실제적으로 강합니다. 이 환자의 심리에 대한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 게 심리학에서.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 또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지금 진단받으신 지 3년 넘으셨잖아요. 본인이 지금 오른손 떨림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선생님 걸으실 때 다리 끌면서 걷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엔 안 그랬지만 1년 전부터 이게 생겼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좀 느리게 걷는다는 거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3년 전에 오른손 떨리기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한 2년 지나니까 이게 걸음이 천천히 걷게 되더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본태성 떨림의 단순 떨림이 아니다. 파킨슨병의 떨림과 함께 새로 나타나는, 겹쳐서 나타나는 소동, 동작의 느림, 그 다음에 동작 장애,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의 증상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태성 떨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병을 좀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치료도 더 빨리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받아들이나요? 의외로 설명을 나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그런데 또 치료를 시작을 하셨어요. 하셔서 여기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지났죠. 치료하면서 계속 대화를 당연히 하죠. 물어보죠. 뭐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다가 선생님 아직도 본태성 떨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실까요? 솔직히 지금은 파킨슨병인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세요. 3년 전에는 자기가 손만 떨렸는데 지금은 이 손의 떨림이 더 심해졌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걸음도 느려지고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니고, 이거는 본태성 떨림의 증상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뭐 인터넷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파킨슨병인 거 사실 알고 있고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실은 심리적으로 알고 있으셨으면서도 본인이 젊잖아요. 40대 초반이면 젊잖아요. 40대 후반이면 젊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의외로 40대 후반인데 의외로 40대 중반인데 또 있는 경우도 있고요. 50대 초반, 중반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는 편이에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반일수록 이제 대학병원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좀 빨리 인정하시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구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쭌박사 이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